여교도관과 재소자 간의 은밀한 관계로부터 시작된 탈옥 사건. 두 재소자의 사랑의 덫에 빠진 51세 교도관 조이스 미첼은 감옥의 드릴과 쇠톱날을 몰래 들여보내 이들의 탈옥을 도왔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큰 충격을 준 탈옥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이스 미첼은 뉴욕주 다네모라에 있는 클린턴 교정시설에서 재봉 공장의 감독관 겸 교도관으로 오랜 기간 근무해왔습니다. 2012년 조이스는 2002년 7월 4일 보안관보를 살해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32세 재소자 데이비드 스웨트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재봉 공장 근무를 맡게 된 데이비드는 감독관인 조이스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 애를 썼고 그녀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이스의 가장 좋아하는 재소자라고 자랑하며 그녀와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다른 재소자들이 두 사람 간의 성적인 만남에 대해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조이스와 데이비드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스의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데이비드는 재봉 공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와의 만남이 끊어진 후 우울해하던 조이스에게 다른 재소자 리처드 매지 접근하며 그녀를 위로했고 이를 통해 그녀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는 1997년 전 직장을 살해한 후 도주 중 또 다른 남성을 살해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25년 이상 종신형을 선고받은 위험한 범죄자였습니다. 조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재봉 공장에서 쫓겨난 후 그는 수입도 잃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리처드가 저에게 데이비드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부탁했고 저는 여러 번 쿠키와 아몬드 같은 것을 가져다 줬어요. 리처드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조이스의 연애 편지, 누드 사진, 성적인 내용을 담은 쪽지를 데이비드에게 전달했습니다. 조이스가 규칙을 어기는데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 데이비드와 리처드는 그녀를 탈옥의 열쇠로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데이비드에 따르면 리처드는 조이스의 감정을 이용해 그녀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얻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리처드는 탈옥 계획을 세운 후 조이스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이스에게 그녀가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게 했고 그녀의 세 딸 초상화를 그려 결혼기념일 선물로 남편에게 주라 했습니다. 처음에 조이스는 그의 부탁에 응해 그의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등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성적인 주제로 발전했습니다. 2015년 4월 말 리처드는 더욱 대담해져 조이스에게 키스하고 친밀한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조이스는 리처드와 교도소 내 재봉 공장에서 여러 차례 성적인 행위를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리처드의 설득에 넘어가 쇠톱날, 송곳, 드릴날 같은 도구들을 몰래 들여보내 이들이 감방 벽을 뚫고 탈출 통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리처드의 지시에 따라 조이스는 교도소의 냉동고에 보관된 냉동 햄버거 속에 도구를 숨겨 들여보냈습니다. 이를 리처드가 교도관 진 팔머를 통해 받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도구를 손에 넣은 데이비드는 즉시 자신의 감방 뒤쪽에 있는 철제 벽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벽을 조금씩 넓혀갔고 리처드의 감방까지 관통했습니다. 두 사람의 감방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며칠 뒤 조이스에게 그와 데이비드가 벽을 뚫고 지하의 증기배관 지름 45사 60cm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조이스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데이비드는 4주 넘게 걸려 배관에 구멍을 뚫었고 그 구멍은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통과해 교도소 벽에서 약 122m 떨어진 하수구로 연결되었습니다. 2015년 6월 이들은 탈출로를 완성했습니다. 2015년 6월 5일 밤 10시 30분 취침 점호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옷가지로 침대 위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구멍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데이비드는 기타 케이스에 필수 물품을 넣어 들고 갔습니다. 그는
누군가 기타 케이스를 보면 탈주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월 6일 새벽 두 재소자는 터널을 기어가 하수구 입구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의 계획에 따르면 조이스는 감옥 담장 밖에서 두 재소자를 차로 태운 후 옷, 총기, 캠핑 장비를 제공해 이들의 도주를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옥 당일 밤 조이스는 갑작스런 공황 상태에 빠지고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녀는 겁을 먹고 약속 장소로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이스가 나타나지 않자 데이비드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뉴욕주 다네모라를 둘러싼 빽빽한 숲과 습지로 도망쳤습니다. 아무런 지원 없이 그들은 64km 떨어진 캐나다 국경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두 재소자가 감방에서 사라진 사실이 밝혀지자 감옥 당국은 대규모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 연방, 그리고 캐나다의 법 집행기관에서 1,300명 이상의 요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서 벌어진 이번 탈옥 사건은 1994년 영화 쇼생크 탈출에 비유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현장에서 도구들을 발견하고 교도소 직원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조이스의 관련성이 밝혀졌습니다. 6월 12일 두 재소자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경찰은 조이스를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그녀의 탈옥 공모 혐의를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6월 17일 조사 과정에서 조이스가 데이비드와 리처드의 탈옥을 돕게 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탈옥 후 그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는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리처드는 조이스에게 신경 안정제를 건네며 탈옥 후 남편을 살해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조이스는 약을 남편에게 먹이는 대신 폐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이스는 재소자들이 자신과 남편을 필요 없게 되면 살해할까 두려웠고 겁에 질려 계획을 완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탈옥 후 도주 과정에서 두 재소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젊고 체력이 뛰어났지만 리처드는 점점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숲과 외딴 길에서 18일간 생존을 이어가던 데이비드는 리처드를 남겨두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진 지 3일 후인 2015년 6월 26일 뉴욕주 말론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리처드는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습니다. 탈옥한 감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리처드가 사망한 지 이틀 후 뉴욕주 캐나다 국경 근처의 한 도로에서 데이비드는 경찰관 제이 쿡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도주하려다 들판에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데이비드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관 제이 쿡은 뉴욕주 주지사 앤드류 쿠모로부터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색 작전은 3주 동안 이어졌으며 뉴욕주에 약 2,300만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2015년 7월 조이스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에게 느끼게 해준 감정과 완전히 다른 삶에 대한 상상에 빠져 있었어요. 조이스는 데이비드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는 부인했지만 누드 사진을 건넸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리처드와는 연애 감정이 있었으며 그의 강요로 국왕 선교를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두려워서 그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정 증언에선 리처드와 여러 차례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2015년 9월 조이스는 교도소에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혐의로 7년형, 범죄를 도운 혐의로 1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8년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6,375달러의 벌금과 약 8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2015년 선고를 받은 조이스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이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이스 외에도 교도관 진 팔머는 5,375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로는 4개월만 복역했습니다. 다른 교도소 직원들은 부주의로 비난받았지만 공식적으로 기소된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회복 후 데이비드는 탈옥 및 교도소 내 금지 물품 소지 및 사용 혐의로 각각 3년 6개월에서 7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9,841달러의 배상금을 명령받았습니다. 조이스는 2017년과 2019년에 두 차례 가석방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그녀는 뉴욕주 베드포드 힐스 교도소에서 약 4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2022년 6월까지 보호 관찰을 받았습니다. 석방 후 조이스는 조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